저는 그 2017년부터 스타랩 과제를 이런 주제로 지능형 IP 장치를 위한 플랫폼 기술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만 3년 정도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께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티베이션은 그 IoT 장치를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기존 이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플랫폼하고 달리 IoT 장치 쪽에서는 일단 응용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치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컴퓨팅 파워나 지원되는 I/O 장치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다양하고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고, 그런 반면에 또 개발자들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다룬다든지 펌웨어를 다룬다든지 이런 좀 로우 레벨의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하이 레벨의 기존의 이제 웹 서비스나 어떤 이런 쪽을 개발하던,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머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그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이라는 게 화두가 되고, 그래서 이런 IoT 장치에서도 그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돌려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기존에는 서버까지 올렸다가 서버가 처리하는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그 요구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리퀘어먼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을 위한 이제 경량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처음에 이제 이런 걸 할 때 안드로이드하고 비교를 이제 해볼 수가 있고, 기존에 안드로이드 잘 만들었고 계속 많이 진화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IoT 장치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IoT 장치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연구를 할 때 모티베이션을 몇 가지 잡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프로그래밍 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다. 이지 프로그래밍 환경. 무슨 펌웨어를 개발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컴파일 기반의 네이티브 코딩보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쉬운 이지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또 프레임 모델도 아주 심플해서 어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해서 아웃풋을 탁 내는 이런 어떤 스트림의 파이프라인 구조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런 IT 장치는 일단 또 중요한 키워드가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네트워크 중에서도 또 타이니한 IT 디바이스들은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를 게이트웨이로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P2P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P2P 환경에서 네트워크 파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킴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두가 이제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이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이제 원래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많이 연구를 하실 텐데요.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저는 이제 시스템을 좀 전공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들을 온 디바이스에서 빨리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줄이고 메모리를 줄이고 코어 컨텐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쪽에 이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지한 프로그램 환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타겟으로 했고요. 최근에 이제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도 최근에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램 환경을 만들려고 했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램 환경 만들 때 기존에 잘 나와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 Node.js입니다. 그래서 쟤는 이벤트 드리븐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되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IoT 장치에 넣어가지고 Node.js를 돌리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쟤는 이제 성능을 빨리 하기 위해서 체력하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메모리도 많이 먹고 되게 무거워서 뭔가 라이트웨이트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또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리퀘어먼트로 이제 저희가 이 스타트업 과제를 하면서 특히 플랫폼 기술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리퀘어먼트를 가진 많은 또 연구 그룹이나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함께 인티그레이션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라이트웨이트한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IoT.js라고 제리스크립트라는 엔진 기반의 또 아주 라이트웨이트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저희 목적에 맞도록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리스크립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그 리소스 양이 작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기 IPS는 이제 그 표준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도 이제 스태틱하게 딱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Node.js 같은 엔진은 이게 여러 가지 그동안 개발이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npm이라고 그러죠. 패키지 매니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그 npm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쉬운데 얘는 아직 신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IoT 장치에 맞도록 여러 가지 이제 스트림 API나 또 컴패니언 디바이스하고 커뮤니케이션 API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스트림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IoT 장치 왜냐하면 센서 데이터 읽어서 어떤 1차 가공을 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스트림 구조로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처럼 뭐 간단한 자율주행차 같은 앱을 하나 만들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스트림 구조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스트림 엔진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G스트리머, 멀티미디어 핸들링 할 때 쓰는 G스트리머가 있는데 그 G스트리머 같은 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시키려면은 이제 그게 플러그인으로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이제 딥스트림 같은 거를 통해서 스트림 형태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한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트리머는 뭐 또 한 작년 올해 초인가요? 그 삼성에서도 발표한 건데 저도 이제 G스트리머에다가 뉴럴 네트워크 텐서플로우 모델을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NS트리머 기반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다가 CNN체를 쓰면은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들을 저기다 갖다 붙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스트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저기서 저희가 이제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특정 IoT 디바이스에 맞도록 그 코드를 생성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설명 좀 하겠지만은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 해주는 최적화해서 컴파일 해주는 TVM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런 TVM하고 또 NS트리머하고 붙여서 전체적인 통합 환경을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로 좀 넘어가서 얘기 드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특히 P2P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도 쓸 수 있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도 쓸 수 있고 뭐 직비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자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든요. 제공하는 밴드위스나 아니면은 이제 파워 컨섬션 이런 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때그때 가장 최적의 그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존에 이제 MPTCP 같이 그 멀티패스 TCP 같은 걸 보면은 3G하고 뭐 와이파이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그때그때 스위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2P 기반에서 블루투스를 쓰다가 와이파이 다이렉트 넘어가고 또 와이파이 다이렉트 쓰다가 블루투스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안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추상화된 그런 계층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위한 이제 버추얼 소켓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개발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what to transfer, 그러니까 그냥 전송할 데이터만 전송하면은 밑에 프레임워크 레이어에서 알아서 그때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셀렉션해서 그 스택을 타고 전송이 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손으로 셀렉션 한다든지 매뉴얼리 셀렉션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테크닉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넘어와서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인데요. 이쪽에 넘어와서는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무튼 연산량이 많고 메모리 사용도 많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연산량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하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이제 프루닝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닉은 뭐 보시다시피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풀이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는 구조를 일부 엣지를 끊어가지고 이제 리던던트한 엣지죠. 저게 없어도 애큐러시에 큰 영향이 없는 엣지들을 끊어가지고 애큐러시 저하가 크게 없으면서도 연산량을 많이 줄이는 그런 연구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IoT 장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사용을 할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연구들을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곱하기 연산이 몇 번 줄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매트릭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시스템에서 곱하기 연산이 줄었다고 해서 돌려보면은 시간이 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액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뭐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스템 레벨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프루닝에는 크게 unstructured 프루닝하고 이제 structured 프루닝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unstructured는 이렇게 이제 임의의 엣지들을 엣지나 노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파이널리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가 상당히 모양이 일레귤러해지죠. 일레귤러해진다는 것은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돌릴 때 우리가 패러럴라이즈 한다든지 또는 이제 캐시 미스를 줄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에서 크게 도움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스트럭처드 프루닝 어프로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기법에서는 이제 좀 필터 단위로 통째로 끊어버린다든지 해서 좀 스트럭처된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두 가지 형태를 다 이제 연구를 하긴 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여기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면 여기 뭐 채널 단위로 이제 끊어버리는 연구도 있고 아니면은 요 밑에 그림처럼 이제 몇 개의 연속된 엘리먼트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이제 그룹 레벨 프로그래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레벨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제안된 그 논문이 보면은 머신러닝 쪽이 아니라 이제 아키텍처 쪽, 뭐 이스카, 마이크로 이런 학회에서 이제 오히려 발표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패럴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드 하드웨어 같은 게 있죠. 싱글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패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잘 활용하려면은 어떤 정해진 개수만큼의 그룹 단위로 프로닝을 해줘야 나중에 그런 하드웨어를 패럴라이즈를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그룹 레벨 프로닝인데 그게 나왔고 또 약간 좀 시스템 레벨에서 많이 또 등장했던 게 뭐 패턴 프로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룹 프로닝에 좀 유사한데 특정 패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대각선 형태로만 이제 웨이트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한 로우에서 한 엘리먼트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것도 또 나중에 모아서 패럴라이즈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그룹 레벨 프루닝에 초점을 뒀고 그룹 레벨 프루닝을 하는데 기존 기법들은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 나눌 때는 이제 얼라인드 프루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상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엘리먼트 레벨 프루닝이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다 잘라내고 나서 나온 부분 나중에 실제 예산에서 쓸 것만 색칠을 했는데 이제 모양이 되게 이제 일레귤러하죠. 그래서 저런 애들은 이제 패럴라이즈 하드웨어를 이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나온 게 그룹 레벨 프로그래밍이고 얘는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묶었죠. 네, 두 개씩 묶었기 때문에 그 두 개 묶은 거를 나중에 이제 심드 하드웨어 유닛에서 이제 한 번에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속이 좋다, 가속하기 좋다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제약 조건이 그게 시작하는 위치가 이제 그룹 사이즈가 2면은 항상 2의 배수 위치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이 맞춰진 위치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키로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얼라이먼트 한계를 없애버리고 임의의 위치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걸 찾을 때 이제 되게 프로블럼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기존에 정해진 위치에서 찾을 때보다 이렇게 할 때가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옵티멀 솔루션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디 어프로치로 찾았을 때, 휴리스틱으로 찾았을 때고 옵티멀하게 찾았을 텐데 옵티멀하게 찾았을 때 좀 더 가장 맥시멈 액큐러시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었다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얘기가 이제 그걸 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기존 그 얼라인에 맞춘 테크닉보다는 약간 일레귤러해집니다. 그러면 또 캐시 미스나 이런 데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 미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캐시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플렉서빌리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런 걸 모델링해서 실제 실험한 결과 이제 이게 실험 결과인데 실제 뭐 약간 그 되게 큰 모델인데요. 레스넷이나 디즈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돌리고 있는 하드웨어는 오드로이드 XU4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뭐 S4 뭐 이 정도에 썼던 프로세싱 파워죠. 그래서 거기에 GPU, 말리 GPU 위에서 돌린 결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ARM에서 제공하는 AC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속을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에도 이제 기존에 이렇게 프루닝한 스파스 네트워크를 서포트를 안 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다 고쳤습니다. 스파스 네트워크 러닝이 가능하도록 고쳐서 실제 실험을 했더니 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쪽은 이제 엘리먼트 레벨 프루닝 한 거는 이제 레이턴시가 되게 길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십자 표시로 된 게
필터 레벨인데 시간을 줄이지만은 이제 애큐러시가 나빠지는 걸 보여주고 기존의 얼라인드보다 우리가 쓰는 얼라인드가 이제 애큐러시가 더 좋아지는 에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런 그 모바일 폰, 좀 오래된 모바일 폰급 프로세스에서도 저런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를 리저너블한 시간 안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듯이 이제 그 퍼뮤테이션 DNN이라는 연구가 작년에 마이크로에 실린 적이 있는데 쟤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만 프로닝을 해서 한 로우에서 한 엘리먼트만 딱 남김으로 해서 나중에 그거를 딱 모아서 이렇게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닉입니다. 근데 저렇게 저 논문을 보고 또 이제 생각을 한 게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러려면 트레이닝 할 때부터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저 대각선의 중요한 엘리먼트들이 잘 남도록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룸라쏘 기반의 레귤라이저를 써가지고 그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그 부분이 이제 그 시그니피칸트 엘리먼트들이 남아있도록 이렇게 리트레이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르는 방법도 뭐 원래 로고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만 대각선을 했는데 양쪽 방향으로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 이건 실제 데이터를 해가지고 좀 비주얼라이즈를 했는데 오리지널에서는 이렇게 막 랜덤하게 트레이닝이 된 거를 그 나중에 자르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확대를 했는데 확대하고 나면 이렇게 대각선 형태만 이렇게 딱 남기는 그런 프로닝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룹라쏘로 트레이닝을 했더니 그 대각선으로 선택될 부분들만 주로 큰 값이 나오도록 트레이닝이 잘 됐고 그것만 남기고 했더니 이제 좀 더 좋은 모양으로 저 애큐러시가 높은 그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거는 이렇게 딱 한쪽 방향으로만 대각선을 트레이닝했는데 저희는 양쪽으로 선택해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선택을 잘 함으로 해서 애큐러시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IoT 장치에서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 프로닝 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퀀타이제이션입니다.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연산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인티저 뭐 8비트 또는 16비트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1비트, 뭐 2비트를 쓰는 그런 모델도 요즘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연구들이 있고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이제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뭐 네트워크를 어떻게 트레이닝 할지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 그 퀀타이제이션도 상당히 좋은 테크닉이고 상당히 이제 그 사용 도움이 많이 되는 테크닉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퀀타이제이션 연구하시면 대부분의 그 그룹에서 또 논문을 쓴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이 다 이제 일반 프로세스 CPU나 GPU 대상이 아니고 그 특정 NPU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특정 스페시픽하게 디자인된 하드웨어고요. 그 하드웨어는 이제 심지어 뭐 3비트 연산, 뭐 7비트 연산, 뭐 이런 건 다 가능하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CPU에서 돌릴 때는 서포트되는 게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 연산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러면 저런 CPU나 GPU가 지원하는 비트 레벨의 퀀타이제이션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버에서 이제 제공을 하면은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다운로드해서 가져다 쓸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압축해주는 여기서 컴프레션은 아까 프로닝이나 뭐 퀀타이제이션이나 이런 테크닉을 잘 써가지고 연산량을 많이 줄인 모델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된 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고 여기 뭐 AMC나 포켓플로, 오토슬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IoT 장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을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스케일러블한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IoT 디바이스들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각 연도에 나온 스마트폰들의 컴퓨팅 파워를 이렇게 Y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폰만 해도 컴퓨팅 파워가 되게 다양하다. 여기 그림처럼 뭐 최대 62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무슨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다운로드해서 쓰세요. 딱 하면 어떤 스마트폰에서 돌리면은 예를 들어서 1초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느린 스마트폰에서 돌리면은 1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느리겠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은 못 쓰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용 머신 모델
또 로우엔드 스마트폰용 모션 모델, 약간 미들급 스마트폰용 모션 모델 다 만들어, 다 개별적으로 뭐 종류 한 100가지 있다가 100가지 다 만들고 100가지를 다 트레이닝 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이제 다운로드해서 뭐 쓰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다.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 하나의 모델이 내가 요 폰에서 돌아갈 때는 얘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그러고, 좀 로우엔드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때는 자기 스스로 예산량을 탁 줄여가지고 이제 스케일링을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돌아가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연구를 이제 이미 최근에 아주 근래입니다. 아주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머신러닝 그 도메인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 ICCB 19년에 올해 바로 지난 10월달에 열렸던 파트인데요. 네, 거기서 실린 뭐 USnet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풀리 모델을 하나 만들어놨다가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제 파샬리 수행하는 이제 그런 이게 소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그림처럼 뭐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마다 좀 어려운 이미지가 있고 쉬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이미지를 할 때는 파워를 많이 써야 되고, 쉬운 이미지는 이제 적은 파워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인풋에 따라서 우리가 그 머신러닝의 스케일링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도 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블락 드롭이라든지 뭐 스킵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테이블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인풋 어웨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저가 지정한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에 따라 유저가 지정한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이 다 되면 좋겠다. 두 가지 기능이 다 되는 게 다 된다고 소개한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건 한 요 정도, 한 두 가지 정도 모델밖에 없습니다. 근데 쟤네들도 조금 트레이닝 방법을 내는 데서 나름대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좀 제대로 트레이닝 시키는 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태티컬리 또 다이내미컬리 양쪽의 프로닝을 지원하는, 그래서 뭐 트레이닝 할 때 여러 스케일 패타를 동시에 고려한 트레이닝 했다가 유저가 지정한 모델을 선택하고, 또 온라인에서는 인풋의 난이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예산 모드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챌린징한 연구고, 이게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앱 마켓 같은데 그 머신러닝 모델 마켓 같은데 올려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스페시픽하게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실제 실제 돌릴 때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TVM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툴이 이제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사용하기가 좋고, 그래서 거기 그 소스를 좀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여러 IoT 장치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인데요. 저희 프레임워크 크게 이제 앱 파트하고 서버 파트로 나뉘고, 서버 쪽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미 학습이 되는 게 있고, 그걸 또 타겟 디바이스에 맞춰서 컴파일을 하고 옵티마이즈 하는 게 있고, 그럼 앱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센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까지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현재 지금 프로타입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짠 코드입니다. 간단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한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짜서 이 코드만으로 실제 센서로부터 카메라 데이터를 읽어서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서 처리해서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 컴패니언 디바이스 스마트폰에 이제 메시지 보내주는 그런 간단한 앱인데, 그런 간단한 앱을 저희 플랫폼이 제공한 API 써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파트에는 이렇게 크게 스트림 엔진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서버 쪽은 여러 모델들을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컴파일 디바이스 디펜던트 컴파일해서 있으면 앱에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큰 프레임워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거의 숨도 안 쉬시고 열정적으로 시간을 다 채우시거든요.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예, 이제
그다음에 모델 기본 모델이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ICCV 네. 2019에서 발표한 트리머블 쪼개 하는 거, 쪼개 하는 거 쪽에서 슬리버블. 슬리버블인데 네. 그거를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무슨 다양하게 되는 원리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선택하는 거. 예. 어디 온 디바이스에 맞게 하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저 아까 그런 스케일러블 네트워크를 안 쓰면은 연산량이 많은 모델도 만들어 놓고 연산량이 적은 모델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나열을 시켜 놓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제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스케일러블한 네트워크를 만들면 모델이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받아서는 나는 이거를 100% 쓰고 싶다. 그럼 100% 모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액큐러시 좋은데 예산량은 많은 그런 모드로 돌아가고, 나는 이거에 50% 기능만 쓰고 싶어 라고 세팅 딱 하면은 똑같은 모델인데 이게 50%만 돌아가고 예산량이 반으로 예를 들어서 줄고 대신에 액큐러시는 좀 떨어지겠죠. 자동으로. 네. 자기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그냥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 세팅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 쉘 아까 또 한 가지 기능은 이제 인풋을 얘가 판단해서 쉬운 이미지면은 뭐 지가 좀 쉽게 돌아가고 어려운 이미지면 복잡하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그런 다양하게 알아서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저쪽에 또 질문. 그 IoT 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을 돌리실 때요. 그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뭐 CPU, 메모리, 뭐 파워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크리티컬한 그 리소스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또 좀 관련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자체 말고 좀 시스템 레벨에서의 뭔가 오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근데 일단은 이제 3대 요소가 CPU, 메모리, 파워겠죠. 예, 파워인데 뭐 그리고 서로 다 연관이 있고요. 연관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PU가 느리면은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데 메모리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아예 돌아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시스템 레벨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게 큰 프로그램이지만은 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뭐 메모리 풀을 뭐 잘 제공한다든지 또는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이 돌아갈 때 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준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또 추가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시스템 하는 사람이고 뭐 컴퓨터 아키텍처나 OS 이런 쪽을 주로 전공하는 사람인데 머신러닝을 이런 디바이스에서 돌릴 때 IoT 디바이스 돌릴 때 이슈들은 그 OS 레벨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예, 그건 이제 트레이닝 쪽은 있습니다. 서버에서 트레이닝 할 때는 뭐 이슈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말에서 그러니까 디바이스에서 인퍼런스 할 때는 주로 이제 아키텍처 이슈, 컴파일러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문제들을 잘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